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의한 법인 결산,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43페이지에 기준전표 입력사항 유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강의와 관련되는 또 우리 교재와 관련되는 기본 데이터의 설치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동영상이 올라가면 데이터가 제공이 될 텐데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에다가 설치해 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 중에 개정 과목 중에 적용 내용과 세법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이론적인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후반부에서 프로그램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의 적용과 세무사랑 프로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지급금이나 접대비 등 특정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 프로그램상에 적용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적용 내용이 각종 신고 서식과 세무조정사항 등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라든가 접대비를 사용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일반 경조사비 20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점들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적용 내용으로 적용을 입력할 때 적용 코드 번호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적용의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교재 45페이지에 그러니까 상단 부분에 캡처 화면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정 과목 중에 가지급금에 대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과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개념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가지급금은 현금의 입출금에 대한 개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산 시에는 적절한 개정 과목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가지급금 잔액은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의 의미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업무 무관 대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로 따지면 결국에 대여금이라든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주임종 채권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법인세법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존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후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회사에 제공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정 과목을 분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개정 과목 중에 그 성격, 개정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을 별도로 부여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영수증 수취 거래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영수증 수취와 관련되는 부분. 자, 법인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이를 법인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자, 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의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못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건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반드시 적격 증명을 수취해야 된다. 자, 첫 번째가 사업자와의 거래냐. 사업자, 누가 사업자냐라는 겁니다. 누가 사업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한 사업자와 거래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됩니다. 소유권이 내한테로 넘어왔다. 그 인도, 양도, 사용, 소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일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계약이냐 법률에 의한 거냐, 즉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대가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에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적격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앞에 있는 4가지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서류를 전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4가지 요건 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해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명 미수치 가산세가 나옵니다. 미수치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수익 금액이 20억 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연환산합니다.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합계표를 작성하고 법인세 전자신고할 때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 넘어가는 법인들은 그러니까 지출증명 서류 수치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사랑 프로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관련되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미리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세무사랑 프로를 실행하셔서 101번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서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적요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대표적인 계정과목 813번에 있는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접대비 관련되는 계정과목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적요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적요들은 전부 세무신고나 또는 접대비 한도액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 인정이자 관련되는 적수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표를 입력할 때 반드시 고정적요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적요 코드 번호를 활용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법인세법상의 성격과 기업회계 기준상의 성격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결산재무제표에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에 예를 들어서 제공된 우리 백두대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결산이 완료되어 있는데 가지급금이 3억 원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가지급금 3억 원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세법상의 가지급금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죠. 즉 대여금이 존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상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외부의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로 갔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134번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만이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익 규정을 적용할 수 있던 부분을 개선을 했는데요.
자, 114번에 대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계정 과목의 성격이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성격에서 가지급금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이지만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4번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인정이자 또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성격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또 개선을 했습니다. 성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인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또는 주임종 단기 채권 뭐 이런 부분들 개정을 설정을 하더라도 사용하더라도 우리 법인세법 세무조정에서 법인조정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는 조정명세서를 실행을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데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가지급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을 적요번호와 거래처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불러오게 되면 가지급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급금 계정만 사용하던 부분들을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주임종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더라도 적요 번호와 거래처 이름으로 분류해서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산 완료 후에는 가지급금 계정이 결산재무제표에 남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영수증 수취 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교재 49페이지에 하나 예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예규가 되겠습니다. 공동매입 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대표 법인이 적격증빙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법인과 안분할 때는 수취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있는 예규입니다. 파견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 송금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정규 증빙 수취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50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운영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적격증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정규증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처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전표 입력된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 자, 노트북을 구입을 했다든가 또는 문구를 구입을 했다든가 이런 사무용품 구입을 했을 때 중간에 보시면 카드 등 사용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느냐 또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 1번 내지 2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적격증빙 수치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다라고 문구 구입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이다라고 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카드사 정보를 등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정상 증빙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51페이지에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소모품 구입, 노트북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래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증빙불비, 원인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사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1번, 2번, 3번 중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1번은 명세서 해당 없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세서 해당 없음은 교재 50페이지에 앞에 이론 부분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50페이지 보시면 적격증명서류 수취거래 요건 요약이라고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비사업자와의 거래라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 조합, 협회에 지출하는 협회비, 포상금, 판매 장려금, 경조사비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입니다. 자, 여기 사례에 전표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홍길동이 개인한테서 노트북을 2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는 거죠. 개인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복리후생비인 그러니까 직원 회식 때 100만 원이 나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처리를 합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로 처리를 하면 관련되는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은행 코드 관련되는 계좌번호 등록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은행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좌 이체했을 때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계좌 이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필수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만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자, 요 케이스 보시면 이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자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3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입니다. 자, 요 부분은 15번부터 35번까지 법인세법에서 예외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자,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제외 대상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외를 받으려면 정상적인 걸로 제외 받으려면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33번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한 후에 관련되는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정상적인 걸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55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되는 증빙 거래가 발생됐을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회계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56페이지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 및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장부관리 2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미사용 내용 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 150만 원,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금액 460만 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서식을 그러니까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F4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이 서식도 저장하고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서식이 우리 법인조정으로 가서 법인조정의 세액계산 및 신고서 안에 가산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가산세액 계산서 안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미제출 가산세 150만 원에 3만 원이라고 하는 가산세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의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계산서 작성하신 후에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124번 가산세액란에
3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만 원은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지방소득세 가산세 계산서란에 직접 여러분들이 지방세법 103조의 30에 따른 가산세라고 해서 법인세법 76조에 따른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무기장 외 가산세를 직접 입력하셔서 그 가산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서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59페이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61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관련되는 서식은 과표 및 세액 계산의 신고 부속 서류에 지출증명서류 수치검토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수치검토표를 통해서 표준 대차, 표준 손익, 부속 명세에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치 제외 대상 금액, 차이 금액, 지출 증명서류 수치 내역 관련되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차이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이미 계산을 했지만 우리는 150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계산하는데 50만 원은 차이 금액으로 나오지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접대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57페이지 각주에 보시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57페이지 중간에 다만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각주에 있는 부분은 접대비를 제외하고 적격 증명서류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에도 관련되는 경비는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출 증명서류 합계표 즉 수치 검토 서식에서 차이 금액이나 수치 제외 대상 금액은 추후에 소명 요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 법인세 신고 때 반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또 영수증 수치와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